망치암산입니다. 이번에도 도면 보기 이어서 저희가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희가 그 2편까지 저희가 2부로 나뉘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3부로 제작될 그 도면 설명에 대해서는 단면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그 건축 설계 도면이 나오게 되면은 평면도, 인면도, 이렇게 단면도 크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부수적으로 따라 들어온 것들이 뭐 창호도라든지 뭐 통신도, 뭐 배관도, 뭐 여러 이런 도면들이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것들로 이제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이제 구성으로 일단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종단면도, 그 종단면도라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는 여기에 그 배치도에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배치도에서 보시면은 도로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종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 단면을 보여드리는 부분을 저희가 종단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가로로 이렇게 행으로 잘려서 보여드리는 부분을 횡단면도라고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종단면도, 자, 아까 제가 그 손 방향대로 이렇게 끊어서 단면을 보니까, 자,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케이크로 따지면 건물을 이렇게 그 케이크를 반쯤 썰었을 때 그 단면 모습이 보이는 그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 빠르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단면도가 왜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내부의 마감재라든지 그리고 내부의 층고 높이,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자, 2900의 이 바닥, 최상층 슬라브에서 바닥, 이 슬라브와 슬라브의 이 내부 사이즈가 2900이고요. 여기서 마감재를 이렇게 다 하고 내부를 이렇게 줄이고 나면 한 2400 정도의 층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감재들을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면적으로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건물의 기본적인 그 내부 마감 사양들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도면 보는 부분 똑같아요. 자, 최고 상단에 보시면은, 자, 215 비드법 보온판 1종 나등급, 스티로폴 단연이 들어가 있고요. 단열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T150 콘크리트 슬라브, 자, 구배작기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레탄 도막 방수가 최고 상단에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면은 목재 천장 틀, 그 다음에 9.5 속고보드, 지정 천장재 마감, 요 밑에 부분을 이제 표현을 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 보시면은, 자, 똑같아요. 자, 제일 하단에, 자, 200 콘크리트 슬라브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음 제감재, 열 전도율, 자, T30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량 기포 콘크리트 40, 그 다음에 마감 모르타르 40, 그 다음 마감재,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부에 나가 보시면 외부에도 똑같이 단열재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단면에 대한 이 표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스타코 외단열 마감 제일 바깥에서 제일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THK 115mm 이상 비드법 보온판, 자, 스티로폴이고요. 그리고 열관율은, 자, 이렇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T200 철근 콘크리트, 이 두께가 20cm 20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안에 마감재는, 자, T 9.5mm 속고보드 고급 백지 마감,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됨으로써 하나의 구조체의 단면을 다 한 번에 표기가 되는 겁니다. 자, 밑에 층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이 조금 모습이 그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발코니 부분이에요. 자, 이쪽 부분에는 보시면은, 자, 우레탄 도막 방수라고 되어 있고 200 콘크리트 슬라브 구배작기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똑같이 단열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부분에는 방수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렇게 해서 이 단면을 이제 표현할 수가 있고요. 단면도를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창호,
창호가 표기가 되고 창호의 높이를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호 상세도라든지 이런 걸 보시게 되면 창호의 위치 높이가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에도 보시면 화장실 부분에 보시면은 보호 몰탈, 액체 방수 몰탈, 바닥 타일 제일 밑에서부터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GL 여기는 이제 바닥 선상인 거예요. 여기는 이제 기초 높이가 되는 거고요. 자, 보실까요? 제일 하단 부분, 자, 잡석 따짐, 자, 15cm, 그 다음에 0.03 PE 필름 2겹. 요거는 비닐을 얘기합니다. 비닐 2겹을 이제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자, 잡석 따짐하고 비닐 2겹 깔고 그 위에 버린 콘크리트 5전 5cm. 요거는 버린 콘크리트는 이제 먹 작업을 하기도 편하고 말 그대로 버려지는 콘크리트를 깔아놓은 거고요. 여기도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0mm 비드법 보호판, 자, 1등 나등급 단열재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60cm의 매트 기초가 콘크리트 슬라브 요렇게 매트 기초가 이렇게 쳐지면서 철근이 이제 뽑아 올리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기초 부분도 표현이 다 되어 있고요. 이 GL이라는 거는 그라운드 레벨이라서 바깥에 있는 지면에 있는 바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 단면 부분에 설명드렸고, 자, 횡단면도 또한 똑같습니다. 반대로 잘라지는 단면 부분이고 내용 또한 동일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난간대 같은 경우도 철제 파이프 난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런 인테리어 마감재들은 언제든지 변형이 가능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조적인 큰 틀의 변경을 하게 되면 꼭 건축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하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후에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작업을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부분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선작업하고 후보고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무조건 건축 설계사무소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변경을 할 계획인데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변경을 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바깥의 외부의 단면 부분도 이렇게 표현이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경량철골 천장틀 마감, 자, 텍스 마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통 SNCB도 하고 여러 가지만 하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단열재가 자, 165mm 이상 비드법 보온판, 요런 것들이 별거 아닌데 요런 게 이제 납품 증명서하고 요즘에는 다 제출을 해야 됩니다.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 여사로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되고요. 내가 어떤 자재를 썼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단열 등급이 그만큼 갖춰서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준공 서류에 같이 지참을 해서 서류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또 다른 단면도가 하나 있습니다. 자, 계단실 단면도가 있는데, 이 계단실 단면도 같은 경우 왜 필요하냐? 그러면 계단을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위해서는 계단 단면도가 나와 있어야지 어떤 식으로 계단이 나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CAD 파일을 받아보시고 CAD 파일을 운영을 하실 수 있으면은 제일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표기되지 않는 부분들을 CAD 파일에서 정확하게 당겨서 확대해서 요 부분적으로도 이렇게 출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CAD 파일에서 수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셔가지고 건축 설계사무소한테 다시 도면을 던져주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 가면서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축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2D, 3D 도면 보는 거는 기본적으로 할 줄 아셔야지만이 이 건축을 운영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냐면은, 첫 번째 소통, 기술자와 기술자와의 소통이 안 되고요. 그리고 제가 그 작업 담당자로서 제가 그 건축 감리를 보는 입장에서 기술자한테 작업 지시를 내리는데, 자, 도면에 대한 이런 내용을 수정을 어떻게 해 주세요라고 하고 이 도면을 던져줬는데 기술자분들께서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도면을 보지 못하고 공사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현장에서 작업 지시를 하고 잠깐 밥 먹고 온 사이에 어떠한 사항들이 생기냐? 저는 분명히 단면도에 나와 있는 그 den조 높이를 2400으로 맞춰달라고 했는데 도면과 달리 2300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든지 계단 단수가 다르게 나온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걸로 인한 손실이 금전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리고 잘못했다가는 중공 검사도 나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발생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기술자분들은 오히려 또 이제 자기 말이 맞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터무니없는 사항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숙지하고 도면을 보는 법들을 이제 아셔야지만이 현장에서 얘기가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단면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자, 1층에 창호평면도라는 게 있는데 엄청나게 꼼꼼하게 이렇게 평면도 안에 이 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HW1 이 넘버 번호가 다 적혀 있죠. 그죠? 요런 부분들이 1층 창호평면도 제일 뒷장에 보시면은 자, 여기도 동일합니다. 2층 창호평면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제일 뒷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창호 알림표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부분도 그 CAD 파일에서 열어보시면은 바닥에서 지금 여기 GL0이란 말입니다. 자, 어디서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은 자, 이건 GL이 아니고 SL입니다. 슬라브 레벨인데 자, 그러면 내부 방바닥에서 봤었을 때 높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GL은 이제 기초 바닥 바깥으로 나갔었을 때가 GL이고 SL 같은 경우는 슬라브 레벨. 콘크리트 바닥 있는 데서 높이가 2100, 바닥에서 2100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아까 넘버 번호는 거기 보시면은 부호라고 있습니다. 자, 아까 3W 3 그다음 HW 이 부분이 이제 그쪽에 문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나와 있고요. 치수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의 표기도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SL에서 1100 그러면은 이제 슬라브 바닥에서 1100을 올라가서 창문에 하단이 걸치고 자, 가로 1500에 1200에 창문이 이렇게 한 틀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 235mm 자, 플라스틱 프레임 자, 하이샷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창호는 이중창호로 적혀 있죠. 자, 단창과 이중창의 차이는 샤시 바 두께를 보시면 돼요. 샤시 바가 235 같은 경우는 이중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22mm 이중유리라고 되어 있죠. 5mm 플러스 자, 공기층 12mm 플러스 5mm 해서 22mm가 되는 겁니다. 유리 두께가 22mm가 아니고 5mm 플러스 중간에 공기가 들어있죠. 자, 공기층 플러스 5mm 해서 22mm고요. 자, 기타 부속품 1절 자, 방충망 설치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런 사양들이 여기 다 나와 있고요. 만약에 나는 정말 도면대로 시공을 하겠다면은 딱 이대로 발주를 넣으시면 돼요. 이대로 창문을 주문 넣으시고 현장에서 그대로 시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타공되어 있는 타공 치수들을 미리 한번 확인하시고요. 계고부 위치 자체가 이 사이즈보다 오히려 조금 크면은 다행인데 작다 그래 버리면 이거를 주문하고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이 문이라는 거하고 이제 창문하고 이게 설치가 되지가 않아요. 들어가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콘크리트 타설을 다 하고 반축 공사가 끝나고 골조가 드러났었을 때 그 골조에 있는 그 계구부 그 사이즈를 가로 세로로 한번 찍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 창문 사이즈가 충분히 들어갈 여유가 되는지를 확인하시고 창문을 시공하고 주변에를 폼 충진을 해서 마감을 잡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창호 도면까지 보는 법을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자, 구조 평면도라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또 철근 배근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기본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건축을 시공하게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내가 건축을 어떻게 빨리 이해하고 현장에서 대처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철근 배근에 대한 이해와 상식적인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있으면은 현장에서 전혀 문제없이 작업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
철근을 그 형틀을 시공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철근을 배근하고 철근 배근공도 따로 있지만은 이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저희보다 지금 고객님들보다 기본적인 상식과 경험이 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이 도면도 기본적인 것만 알려주시면은 알아서 척척척 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뭘 보면 되느냐? 간격입니다. 간격. HD. 자, 16mm. 그죠? 그럼 요 16mm 영철근을 써서 여기 보시면은 자, 골뱅이 200, 간격을 200으로 돌아. 요런 것들을 이제 중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16mm 철근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간격은 200이 맞는지, 그리고 이쪽에도 자, 16mm 철근을 쓰고 간격은 200이 맞는지. 자, 이런 거를 꼼꼼히 이제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이쪽에 2층 바닥 구조입니다. 바닥에 들어가는 철근은 뭐라고 적혔습니까? HD 영철근 13mm입니다. 아까 전에 얇은 철 16mm보다 두께가 얇습니다. 그리고 그 철근에 보시면은 그 이영철근 같은 경우는 가쪽에 테두리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의 부착 강도를 이제 증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마디가 나와 있습니다. 꼭 손마디처럼 제가 나중에 그거는 이제 보면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철근에 이렇게 철근이 길게 생기면은 철근 주변에 이렇게 마디들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볼록볼록. 자, 이걸 가지고 이영철근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보강근. 자, 이거는 보강근. 자, 그러면은 자, 16mm 철근을 가지고 보강근을 요렇게 매줘야 된다는 요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이제 또 보시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단면으로 설명된 데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제가 설명 마저 드릴게요. 자, 이런 부분에 바닥 구조 평면도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철근 배근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거를 꼼꼼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조금 뒤쪽으로 넘겨볼까요? 지금 이런 도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신고권이고 해서 도면이 이렇지만 허가권이나 이런 부분에 보시면은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상부근, 하부근, 늑근 이런 식으로 어떻게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죠. 이 남바 부호 같은 경우도 아까 배근도에 보시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이해하시기 빠를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골뱅이의 간격 자, 20cm의 간격을 돌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슬라브 알람표 여기 보시면 슬라브는 이렇게 타입이 A 타입, B 타입, C 타입, D 타입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런 타입을 하나를 가지고 시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브 여기 보시면은 자, 두께 자, RS1 C 150 두께 자, 그 다음에 200 두께 여기에 맞춰서 철근을 어떤 걸 쓰며 그 다음에 간격을 어떻게 하냐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보셔도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모두 다 꼼꼼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철근이 어떤 철근이고 간격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그리고 이 철근이 지나가는 방향 요 정도만 아셔도 현장에서 차질 없게끔 작업자들에게 내용 전달할 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철근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 방향이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거를 현장에서 이 도면을 가지고 3D로 올라와 있는 현장에 올라 있는 그 모델을 가지고 이해를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지금 이렇게 2D를 보시고 현장에 가시면은 이 철근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건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평면도 그리고 이런 도면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도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건축을 짓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그 업자분들께서는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맞다. 예를 들어 우리가 그 도급을 받아서 기술자분들한테 저희가 예를 들어 형틀한테 뭐 철근공한테 우리가 도면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한테도 우리가 만약에 작업 지시를 했었을 때 이 도면대로 작업을 시켜놓고 현장에서 제대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진행해 버리면은 나중에 충분히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은 결국에는 업자분들이 다 이제 도급을 맡아서 진행하시는 업자분들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도면을 보고 이해하는 방법은 업자분뿐만이 아니라 가장 먼저 아셔야 될 부분은 건축주입니다. 건축주분께서 이 도면을 이해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업자분들한테 맡겨서 위임해 버리면 어떠한 상황들이 생기냐면 아까 철근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몰래 빼먹을 만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금전적으로 장난치시는 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부분, 그리고 아닌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건축주분들께서 제가 이 도면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 방법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이해를 하시고 공사를 진행을 하고 맡기시면은 내가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이 도면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들이 현장에서 맞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백지 상태에서 집을 짓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이해를 하시고 도면을 모르시면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방송하는 내용들은 정말 저 이상의 전문가들은 굳이 이 방송을 안 봐도 됩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꼭 봐야 되는 분들께서는 건축주분들,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들, 접하시는데 아주 기본적인 초짜, 말 그대로 뭐 경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은 꼭 이런 거를 보고 정말 여기 현장에서 맞게끔 도면을 이해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서로 이게 이해가 빠르면 소통이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도면 보는 법은 3부로 인해서 모두 종료를 하고, 다음에는 저희가 허가건에 대한 도면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한번 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 도면에 대한 내용을 모두 다 이제 종료를 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저희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알람 설정을 꼭 해두시고, 그리고 이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편에 대해서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매일매일 영상 업로드가 되기 때문에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은 알람이 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망치 잡은 사나이였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